얼마 전에 인스타 라이브를 하는데 그런 질문들이 꽤 있었어요. 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어,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에는 좋아하는데 잘하는 일을 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좋아하는 일이 뭔지 잘하는 일이 뭔지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휘리릭 약간 그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그때를 떠올리는 거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찾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진짜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서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뭔가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러는 거에서 되게 큰 희열을 느끼는구나. 뭐 이런 것도 알게 됐고 뭔가 건강을 챙기고 그런 것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그때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어, 근데 내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좀 알게 됐을까를 더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동안 좋아하는 일만 좀 골라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도 갑자기 이제 음악을 가수로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던 것도 사실 그냥 너무 좋아해서 시작했던 일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아주 아기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거든요. 무대에서 제가 노래하고 춤추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환호성과 그 사람들이 막 신나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제가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계속 그게 가수가 꿈이었었는데 사실 저희가 어릴 때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이런 연예인 가수는 차마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꿈이었어요. 그때는 딴따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켠으로 맨날 이렇게 난 사실 가수가 되고 싶은데 근데 말은 못하는 그렇게 좀 억누르고 살고 있다가 대학생 때 사실은 원래는 유학으로 석사를 가려고 했어요. 난 그냥 학교 학부생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보통 뭐 석사, 뭐 박사까지는 아니어도 석사 정도까지는 해야 뭐 취직을 하거나 그러는 분위기였어서 그래서 이제 석사 유학 준비를 하려고 토플 시험 준비를 해요. 토플 시험은 이제 해커스토플, 강남에 있는 해커스토플을 다녔어요. 그래서 어 이제 여름 방학이었나 한 학기도 휴학을 했나? 그래서 학교가 이제 대전이었으니까 대전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토플 점수 따고 이것저것 좀 준비를 하려고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와서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토플 시험도 보고 뭐 이렇게 준비할 거 준비했어요. 그러고서 다시 이제 대전으로 내려갔죠. 대전으로 내려가서 뭐 여느 때처럼 공부하고 수업 듣고 뭐 과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재밌는 게 참 이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게 뭐 특별한 어떤 큰 이벤트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여느 때처럼 그 저희 전산학과 학교 건물 1층에 그 뭐라고 하죠? 컴퓨터실처럼 컴퓨터가 이렇게 쭉 있는 그 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또 평소처럼 숙제를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과제를 하고 있었었는데 너무 죽겠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앞으로 몇 년간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냥 학교 졸업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직업으로 삼아서 직업으로 이제 이 일을 할 텐데 내가 과연 즐기면서 아니면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괴롭지 않으면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때마침 저와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음악을 많이 듣고 이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냥 더 늦기 전에 해봐. 가수 해봐. 음악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때도 뭐 동아리 밴드도 하고 있었고 이렇게
틈만 나면 이렇게 뭔가 공연도 하고 했지만 이걸 내가 약간 커리어로서 가져간다라는 생각은 사실 차마 하지 못했던 거죠. 무섭기도 하고 확률이 너무 낮기도 하고 성공하기에. 근데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타협했던 저의 꿈은 원래 그냥 공부하고 빨리 그때는 뭐 대기업 임원 너무 쉽게 생각했죠. 그런 게 빨리 돼서 어린 나이에 빨리 성공을 해서 돈을 빨리 모으자. 돈을 빨리 모아서 은퇴를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공연을 할 수 있는 라운지바 같은 거를 차리는 게 저의 사실은 목표였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40대 뭐 중후반에 라운지바를 차려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것과 20대 젊은 나이에 지금 할 수 있는 음악을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의미 있고 재밌고 행복할까라고 했을 때 이건 너무 먼 얘기인데? 아, 그래서 지금 뭔가 내가 내 눈빛도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혈기왕성할 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근자감이라고 할까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이게 난 더 나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일단 뭐 한번 준비를 해보자. 준비를 해보자 해서 그냥 대전에 있는 실용음악학원에 딱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보컬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춤 학원은 이제 딱 그 오디션용 영상 하나 찍으려고 딱 그 안무 하나 배우는 게 있었어요. 예, 개인 레슨으로. 그렇게 해서 딱 그 안무 하나 배우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음악학원에 등록하고 한 2달 정도 있을 때는 되게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원장님이 저한테 여기에 무슨 그 엠넷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지역 예선이 열리는데 너 한번 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저 못해요. 저 이제 연습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떨어지면 어떡해요. 창피해서 어떡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 다 나가. 근데 그 애들 다 중고등학생이었거든요. 전 대학생이었고. 그래서 여기 애들도 다 나가는데 그냥 나가봐. 그래서 떨어지면 어떡해요. 떨어지면 창피해서 어떡해요. 야, 떨어지면 TV 안 나와. 이러시는 거예요. 아하,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냥 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일단은 그냥 지원을 했고 지원을 해서 그 지역 예선 막 그 엄청 그 몇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몇천 명이 어디지 되게 크니까 컨벤션 센터 같은데 거기 앞에 줄 서가지고 그냥 뭐 예약 이런 것도 없어요. 대기표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선착순으로 줄 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다렸다가 엄청 많은 부스에 하나 들어가서 이제 노래하고 춤추고 그게 나온 거죠. 근데 그러고 합격을 한 거예요. 참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그냥 운때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다음 스테이지에서도 계속 오라 하고 합격이 되어서 이제 슈퍼스타 K2의 탑 11까지 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것들이 쓰나미로 밀려오고 그리고 정말 항상 불안함의 연속이었었어요. 막 생방송이나 이런 무대를 할 때도 그 스케줄을 할 때에도 그랬고 나는 아직 너무 준비가 안 된데 이제야 마음을 먹고 딱 준비해야지 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여줘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쉬운 건데 그때를 한 번도 단 1초도 즐긴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좋다, 팬이다 라고 하면 지금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닐 거야. 나를 좋아할 일 없어. 이런 이상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격지심인 거죠. 그래서 감사하지만 행복을 느낄 수 없었던, 행복할 줄 몰랐던 그 시기였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소속사와 계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데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데뷔 때도 좀 아직 데뷔를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진짜 보기 겨운 얘기죠. 왜냐면 그때 너무 저의 부족함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주변 분들이 많이 해주셨던 얘기 중에, 야, 끝은 없어. 완벽이란 끝은 없어. 그냥 될 때 가야 되는 거야. 너무 맞는 말인데, 그 당시 저는 너무 자존감도 떨어져 있었고 자신감이 없었다 보니까 조금만 더 준비하고 나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좀 컸었거든요. 기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데뷔를 했고 앨범이 나오는데도 그렇게까지 큰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어요. 뭐 왜 안 됐냐라고 하면 사실 수도 없이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죠. 근데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음악이 어쨌고 뭐가 어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스스로를 매력적이게, 왜냐면 연예인은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 직업인 거잖아요. 매력적이게 보일 만한 에너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매력적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너무 작게 스스로를 느끼고 있고 부족하다라고 항상 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무대든 이런 카메라 앞에서 남들을 다 내가 다 씹어 먹겠어요 이렇게 에너지를 뿜어도 모자랄 판에 그런 마음에 뭔가 그 구멍이라고 할까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 당연히 티가 나죠. 그래서 앨범을 내고 방송도 그때 저의 인지도나 이런 거 치고도 나름 나갔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오디션 프로, 제가 이제 엠넷 오디션 프로면은 공중파에 못 나가는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라디오 스타도 너무 감사하게 나가게 됐었고, 뭐 여러 가지 몇 개 예능도 굵직굵직하게 나갔었는데, 제가 그만큼 또 활약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 내면에 있는 어떤 나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그런 나의 습관이 결국 밖에서 다 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안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안이 있었죠. 있는데 모른 척했죠. 아니, 나 불안하지 않은데 이렇게 약간 센 척했던 거예요. 사실 그걸 인정하고 내 불안을 돌보고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그때는 자존심이 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이 세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이 굉장히 셌기 때문에 나의 이 연약하고 불안함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안에서는 다 골마 터졌죠. 그래서 한 데뷔하고 한 2년도 안 됐을 때부터 약간의 불안과 공황이 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잘 몰랐었는데 제가 자꾸 한숨을 쉰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너 왜 이렇게 한숨을 쉬니?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숨을 좀 잘 쉬질 못하겠으니까 한 번에 몰아서 쉬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의학과에 갔어요. 정확하게 신경정신과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갔던 이제 로컬 병원이. 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왔던, 그러니까 진단을 주셨던 게 이제 불안과 공황장애에서 이제 시작된 이제 불면증. 근데 불면증은 어떤 뭐 진단이라기보다는 불안과 공황장애가 심했고 그 불면증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불면증도 사실은 그냥 내가 패턴이 망가졌구나. 내가 커피를 오늘 좀 늦게 먹었나? 약간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처방해 주신 약들을 먹기 시작했어요. 수면 유도제, 이게 안정시켜 주시는 그런 약.
근데 그런 약을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몽롱해요. 그러니까 아예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축축 처지고. 그래서 저 이거 너무 센 것 같아요. 저 아예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용량을 좀 줄여주시거나 좀 약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약도 바꿔보고 용량도 정말 적게도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호흡 과호흡이라든지, 그래서 아예 그때 뭐 버스도 못 타고 지하철도 아예 못 탔었어요. 한 번은 뭐 사람이 엄청 많진 않았는데 좀 어느 정도 있는 시간대에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과호흡이 오면서 쓰러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니까 더 그런 생활에 무서워지는 거죠. 내가 일상생활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스로를 더 이렇게 깎아내리고, 난 지금 일상생활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게 너무 극심해지니까 결국은 뭐 잠 못 자고 나중에는 뭐 헛거 보이고 과호흡으로 거의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아프고 내가 못 살겠으니까 딱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수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거를 사실 결심했을 때는 오히려 나 너무 어떡하지? 그러니까 너무 큰 결심인데 이런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왜냐면 난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이제 육체적으로 아파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 꿈이고 뭐고 그냥 내 생존이 너무 중요했어서 그런 건 사실 보이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을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거잖아요. 내가 과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그만두고 살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이거 말고 뭘 할 수 있지? 좀 다른 종류의 건데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이 나이에 뭐 해먹고 살지? 사실 이게 가장 크긴 했었어요. 그때 마음으로는. 물론 그 일도 너무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게 좀 많이 와왔거든요. 그리고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 가족과 뭐 제 주변 사람들, 응원했던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너무 큰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가수 생활을 했을 때 물론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도 많았지만 뭐 그 일을 안 하길 바라는 가족도 있었어요. 뭐 이해는 해요. 왜냐면 너무 힘든 일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응원해주는 마음이 공존하잖아요. 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내 가족이 이걸 한다라는데 응원해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응원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더 미안한 감정이 큰 거예요. 내가 이왕이면 속 썩이면서 일을 했을 때 이걸로 뭔가 어떤 성취를 하거나 떳떳하게 그때 반대하셨죠? 근데 봐봐요, 저 잘 해냈죠? 라고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파서 그냥 어떻게 보면 나자빠진 거니까 그것도 너무 마음에 약간 죄책감이 컸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아주 크진 않지만 제가 그 일을 했을 때 가수 일을 했을 때 사실 그 안에서도 약간 이방인 취급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뭐 지금은 전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연예인 선배들을 많이 만났을 때 그분들이 진짜 열이면 열 다 이 얘기 하셨어요. 공부하지 이거 왜 해? 공부하지 딴 따라일을 왜 해?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폄하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연예인이나 뭐 인플루언서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런 직업에 대한 리스펙이 굉장히 많이 생겼지만 물론 그때는 몇 년 전이에요? 15년 전인가? 10년에서 15년 전에는 더 좀 그러기 전이니까 리스펙을 받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내가 좋아서 하는데 자기도 좋아해서 하고 있으면서 왜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 공부나 다시 해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도 못했고 되게 화가 나서 그때는 되게 오기도 있었어요. 당신 내가 두고 봐라. 내가 꼭 성공해가지고 당신이 한 그 말 후회하게 해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 말처럼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싫었지만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이게 그땐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그냥 내가 지금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하자. 비록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것들이 경험했던 거 쌓아 올렸던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도 없어지는 게 너무 아깝긴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뒤로 돌아볼 마음이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고 뭘 할게요? 저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경력이 없고 나이는 들고 돈은 없는 취준생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서 해볼게요.